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론의 창업자죠. 저스틴 선이 이더리움이 우리 돈 1,500만 원 갈 수 있다. 이더리움 안 판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리플 뉴스가 요새 뭐 자주 나옵니다. 뭐 가격은 별 재미가 없는데 굉장히 좋은 소식은 뭐 굉장히 넘쳐납니다. 사실은 이게 4월 13일 뭐 이전 기사입니다. 리플에서 SEC 뭐 벌금이 있거든요. 그 벌금 중 일부를 XRP로 납부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빵형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벌금 5천만 달러 전체는 아니고 일부를 XRP로 좀 이제 SEC에 납부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최종 항소는 다 철회가 됐고 최종 합의를 앞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한 달쯤 됐을까요? 제가 빵형이라면 SEC에 내야 될 벌금을 XRP로 납부할 것이다. 저라면 100%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SEC와 리플 소송 자체가 온통 처음부터 쇼였다면 XRP를 미국의 국가 전략 자산 중 하나로 지금 비축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충족이 돼요. 왜요? 이거 벌금이니까. 벌금 혹은 범죄 어떤 잘못했을 때 그거 이제 국가에서 귀속을 시키면 이거 쟁여놓을 수 있습니다. 뭐 세금으로 사는 게 아니죠. 제가 봤을 때 이게 만약 진짜 되면 리또 속의 활용 점정이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생각보다는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뭐 현물 ETF 블랙락이 신청하겠죠.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뭐 나스닥에 뭐 리플을 상장한다고 떠들썩하게 또 뭐 보도 자료 뿌려 댈 겁니다. 이게 지금 당장 뭐 몇 달 후에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기 좀 뒤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추천을 그러니까 이제 알트코인을 항상 얘기 드릴 때 매수 추천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소식을 그냥 알려드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잊을만 하면 또 그럴듯한 패닉장이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XRP는 그렇습니다. 아크인베스트 돈남원이죠. 이번에 비트코인을 ETF를 상당히 많이 팔고 솔라나 이자 주는 솔라나 지금 미국엔 없거든요. 캐나다에 상장된 솔라나 ETF를 좀 많이 샀다. 뭐 이런 보도입니다. 투자는 사팔사팔 하지 말랬는데 돈나무 원리는 왜 이렇게 사팔사팔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월가의 투자 경력만 45년이 넘어가는 베테랑이죠. 돈나무 언니가 지금 나이가 이제 거의 70대 중반이십니다. 이런 분은 사팔사팔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루틴, 공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주식도 샀다 팔았다 하고요. 저 로빈후드도 샀다 팔았다 하고 테슬라도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어떤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방식이 있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일부 특정 알트코인이 단기 펌핑이 세게 나온다. 저는 그냥 미련 없이 팝니다. 일부를 팔아서 맛있는 거 조금 뭐 10%, 20% 아니면 뭐 50% 정도 그냥 빼놓습니다. 잉여 현금으로 쌓아놓고 나중에 또 기회 오거든요. 그때 이제 이것을 현금으로 계속 저는 사거든요. 이제 또 저가에 또 매수를 합니다. 뭐 소고기도 한 번씩 사 먹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쉽게 얘기를 드렸죠. 단기 급등했을 때 매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리고 팔았어요. 팔았는데 후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후회가 있어요. 이게 쉽다? 그래요. 매도가 쉽다는 분은 제가 뭐 들어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뭐 있으시면 대단하신 거고요. 3월 초였습니까? 그때 트럼프가 뭐 5개 코인을 발표했는데 에이다, 카르다노 코인 가격이 펌핑을 했죠. 하루 만에 뭐 76%인가? 그때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그 에이다 코인을 시원하게 매도했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이거는 저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런 어떤 아니면 뭐 바이낸스다, 뭐 업비트다 상장이 됐을 때 이제 이런 좀 조정의 상장은 상장발 자체가 좀 거의 뭐 시들시들하고요. 좀 이제 상승장, 폭등장에서 이제 소위 바이낸스다, 뭐 코인베이스다 리스팅 되면 실은 좀 펌핑이 세게 나오는 경향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것은 이제 좀 잘
시행착오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것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나는 수량을 늘릴 수가 있겠다. 평단을 낮출 수가 있겠네. 현금이 좀 필요할 때 이럴 때 찾으시면 되겠다. 이런 공식이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몸에 배는 순간이 옵니다. 이건 그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배우자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 손가락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서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십시오. 분석 중에 하나죠. 금이 신고가를 돌파하면 100일 후에 비트코인도 따라가더라.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실제로 과거에 2번, 3번 이상 이런 패턴이 반복돼서 나온 것은 팩트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냐는 이거는 사실 모르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바로 이렇게 비트코인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100일에서 무려 150일, 3달에서 5달 후에 따라간다? 조금 좋다 말았죠.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은 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다 똑같거든요. 기다림이라는 게 길어진다는 게 뭘 의미하냐? 죽겠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락장의 시작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대로 행동을 하시고 저희 채널에서 굳이 희망 고문에 시달리지 않으시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나가주시면 됩니다. 굳이 구독 한 번을 더 눌러주시면 굳이 이게 이제 좀 안 뜨겠죠. 굳이 그렇게 희망 고문을 당하실 필요가 없어요. 본인의 그냥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절대 사세요, 파세요. 저는 그런 부류가 아니고 그런 능력도 없고 사실은 기다림이 길어지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사실 경사죠. 춤추고 팔짝 뛰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꿰뚫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투자의 본질이 뭐냐면 특히 코인, 소수를 선발하는 대회를 매달 여는 거예요. 극소수입니다. 근데 기다림이 길어진다고요? 지금 힘들다고요? 이러면 내 순위가 실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잔인한 얘기예요. 주변에서 실은 떨어져 나가고 죽어 나가면 내 순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심지어 그런데 나는 10,000원, 20,000원, 100,000원, 200,000원 그리고 월급날 보너스 받으면 더 산다. 이거는 엄청난 사실 능력자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100명 중에서 마지막 2명이 98명이 욕하면서 니 탓이야, 희망 고문이야, 가스라이팅 그만해 하면서 버리고 가셨던 금덩이를 그 2명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투자입니다. 사실 코인만 그런 건 아닙니다. 단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겠죠. 이 2명을 선발을 하는데 이게 쉽겠냐라는 거예요. 국가대표를 뽑는데 그게 쉬우면 국가대표가 맞습니까? 아니겠죠. 쉬우면 훈련 자체가 필요가 없겠죠. 트럼프가 중국과 관세 문제를 대화하던 중에 인터뷰를 했나 보죠. 이제 한 얘기입니다. 중국과 대화 중이다. 그들이 수차례 연락했다. 난 절대 내가 먼저 전화하지 않았다. 자존심이죠. 그리고 앞으로 한 3, 4주 정도 걸리지 않겠어? 그리고 이제 또 물어보는 거죠. 인터뷰를 하면서 중국과 대화를 하고 있으시냐? 물론이다. absolutely 이렇게 답을 했을 것 같아요. 이어서 트럼프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직접 대화를 하셨냐? 좀 더 구체적이죠. 이 질문에는 언급을 피합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협상을 결국은 타결할 것이다. 재차 강조했다. 이거 그냥 쉽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진핑이 전화 기다리는데 그거 안 하대? 나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안 하던데? 기다리고 있지. 사실 이 얘기거든요. 전화 안 왔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물론이다. 3, 4주 내에 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거 지금 데드라인 물어본 적도 없는데 본인이 3, 4주 걸릴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기서 사실은 내가 트럼프라면 굉장한 압박감과 초조감이 있어요. 트럼프는 로봇입니까? 이 사람도 사람 아닙니까? 초조하고 굉장히 심장이 떨리는 그게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강인한 의지가 있어요. 두려움과 본인도 지금 맞서서 나름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드라인을 본인이 바리케이트까지 쳐놓은 거예요. 그 내에 내가 승부를 내겠다.
뭐 모르겠어요. 3, 4주가 걸릴지 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긍정론자는 이걸 어떻게 보냐? 이거 합의되잖아요. 싸게 살 수 있는 박앤세일은 끝.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막 지금 생활을 막 너무 불편해하면서 막 들고 있는 뭐 팬티 이제 뭐 다 파셨잖아요. 그것까지 이제 막 팔면서 막 그렇게까지 사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여윳돈, 그냥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뭐 50만 원, 뭐 어쩌다 큰 돈 들어오면 그냥 그런 수준으로 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분위기 좀 이제 이런 차트를 보면 뭐 적나라하게 보이거든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최근에 차트 보고서를 냈어요. 미국 주식 시장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위쪽에 있으면 미국의 주식을 더 사고 싶습니다라고 응답을 한 사람들이고 밑으로 이게 지금 내려가면 나 주식 팔고 싶습니다 합니다. 4월 25일 뭐 지금 4월 25일도 안 됐는데 이게 밑으로 쭉 떨어졌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 주식을 심하게 팔았는데 저 더 팔고 싶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딱 보면 2000년대 들어서 지금 가장 낮습니다. 최악의 공포 상황이라고 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차트는 뭐냐? 현재 미국의 시장, 주로 이제 주식 시장인데 심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 기대감, 이제 뭐 그다음에 이 지금 시장 심리가 역대 이제 밑에 있으면 공포고요, 위에 있으면 흥분, 광란의 흥분인데 지금 현재의 시장 심리는 역대 5번째 정도의 공포 수준입니다. 보시면 2008년도 서프라임 때 굉장히 낮았고요. 그 다음에 뭐 실리콘밸리 2023년 은행 위기 때 굉장히 낮았는데 재밌는 게 여기서 보입니다. 최근에 트레이드 워, 뭐 무역 전쟁 하는 거죠. 근데 2019년 초에도 트레이드 워가 있었네요. 똑같은 일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보다 과거 트럼프 일기 때 시장 심리가 더 낮았어요. 이게 지금 높낮이가 좀 비슷해 보이지만 지금이 오히려 더 그때보다는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싸면 사면 될까요? 아니면 싸면 팔았다가 좀 쫄리니까 팔았다가 밑에서 더 싸게 사면서 내가 수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면 됩니까? 후자가 만약에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걸 뭐 정신 승리로 이렇게 막 극복해 보겠다. 저는 글쎄요. 저는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말릴 생각이 전혀 없고 저는 전자입니다. 그냥 싸면 하시면 되지. 싸면 팔았다 못 사시면 어쩔 건데요. 그러면 그때 진짜 포멀을 느껴서 더 비싸게 살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 차트인데요. 이것은 쉽게 그냥 현금 보유량을 나타내요. 현금 보유를 많이 했다, 패닉셀 했다는 거죠. 최근에 이게 지금 한 4.8% 단기간에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과거에 언제 현금 보유량이 높았냐? 2022년 10월달, 20년도 4월달, 이거 코로나 팬데믹 바로 다음 달이죠. 2016년도, 2012년도 이때 미국이나 유럽 위기가 있었거든요. 2008년도는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닷컴 버블 2000년대 초반. 지금 보면 현금 보유를 늘렸다. 실제로 주식을 왕창 팔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버핏 형님이 항상 친절한 얼굴로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들 부자 되고 싶다며? 내가 얘기해줄게. 부자 되는 법. 모두가 탐욕을 느낄 때 좀 두려워하고 모두가 두려워서 벌벌 떨 때 욕심을 좀 내보지 그래.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실천이 어렵죠.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한번 잘 생각을 본인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3월달, 이제 4월이 됐으니까 3월에 채굴을 얼마나 했고 얼마나 팔았는지 데이터가 이제 나온 거예요. 3월에 채굴한 비트코인의 40% 이상 팔아버렸답니다. 재정 압박 신호다. 더 쉽게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식도 팔고 비트도 팔고 그냥 회사 자체를 팔아버리는 지금
그런 곳들이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채굴업체 뭐 다 그래도 나름 대형 기관들이거든요. 우리 같은 일반인이 안 힘들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다 같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낮은 해시 가격, 증가한 운영 비용으로 인한 재정 압박이다. 근데 채굴업체들이 비트코인을 지금 다 팔았는데 지금 사고 있는 데가 드물지만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테더입니다. 테더가 지금 채굴 회사 자체를 계속 채굴 회사만 사는 게 아니에요. 테더는 그냥 뭐 글로벌리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채굴하는 회사는 비트코인을 왜 팔까요? 비트코인 오를 줄 모르는 채굴업체가 있을까요? 다 오를 것 뻔한데 왜 판다? 채굴기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삽니다. 이 비싸요. 그리고 임대료도 내고 또 전기세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인건비도 필요하겠죠.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예요. 운영 비용이 감당이 안 되니까 뭐 이자도 내야겠죠.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근데 그럼 질문은요. 어떻게 해서 테더랑 리플은 계속 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부동산 뭐 예전 뭐 조물주의 건물주 뭐 이런 말 있었잖아요. 이제 이 공식도 안 통하는 거 아십니까? 강남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게요. 초양극화 시대입니다. 음식점, 카페, 대부분 상가들이 임대 공실인데 잘 되는 음식점, 카페는 미어 터져요. 제가 대전에 성심 땡 빵집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가 오고 막 우박이 떨어지는데 제가 빵 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은 앞으로 더 가속화 될 겁니다. 리플이 히든 로드라고 하는 뭐 브로커리지 회사를 인수를 했고 테더는 비트 디어라고 하는 채굴 회사 뿐만 아니고 글로벌 쇼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로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비투를 했든지 뭐 어쨌든지 아니면 일반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코인을 주식을 패닉셀 하고요. 강제 매각. 그러니까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너무 비투를 해서 뭐 이제 부동산으로 치면 경매에 들어가는 게 그 예가 되겠죠. 반면에 현금이 많은 개인 부자들, 대기업들, 업계 1위는요. 패닉셀이 아니고 패닉 바잉, 그냥 바겐세일에 시원하게 지르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헐값에 쇼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좋은 회사의 지분을 계속 사들이는 거죠. 이것을 뭐 손바뀜이라고 하고요. 주인만 바뀌고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나오는 겁니다.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고 빈자는 있는 것마저 다 잃어버리겠죠. 이게 잔인한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이게 이 세계의 어떤 뭐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그냥 버티고 있는 그 자체가 가장 훌륭한 능력이고 투자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버티는 게 힘들어서 난 못하겠다. 인내가 난 싫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투자가 아니고 뭘 해도 성공이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글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검색량이 급증했다. 수치를 보니까 비트가 34, 100점 만점에 34점, 이더리움은 19점. 이걸 뭐 급증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싸늘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수치가 오른 거는 팩트예요. 그러면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 일반인들의 관심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깨어있는 누군가가, 훈련이 되어 있는 누군가가, 하락장의 쓴맛을 보고 칼을 갈았던 누군가가 이거 계속 지금부터 사고 있구나. 저는 그냥 그렇게 봅니다. DCG 그룹의 CEO 베리 실버트 다 아시죠? 이 친구가 오랜만에 팟캐스트에 출연을 합니다. 그냥 제가 이걸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베리 실버트는 참고로 대표적인 비트코인 OG죠. OG는 올드 갱스터. 우리말로 하면 그냥 이제 올드보이라 보시면 돼요. 그냥 되게 오래된 그런 사람이죠. 2011년도에 비트코인을 한 8,000원 주고 많이 샀다. 근데 많이는 아니고 뭐 $2,000 정도 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3년 전 처음 구매를 했었고
사자마자 뭐 한 3-4배가 되니까 나는 또 지니어스다. 나는 뭐 조지 소스다. 뭐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격이 폭락을 하자 이거 돈 낭비네. 쓰레기를 샀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자 나는 비트코인 관련 인프라 구축 기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관련된 회사를 싹쓸이한 겁니다. 이 중 하나가 리플인데요. XRP를. 물론 비트코인, 뭐 리플이 아니고 비트코인을 계속 갖고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011년도에 비트코인 8,000원에 샀는데 이후에 폭락을 했더니 다 팔아버렸다라는 것을 쉽지 않게,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지금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때 몇 개 그래도 몇백 개는 샀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코인의 일부 단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초우량 코인 이거 안 없어진다. 시간이 지나면 크게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코인의 일부입니다. 일부는 어떤 사람 10%, 어떤 사람 20%, 어떤 사람 5%죠. 저한테 그런 코인은 비트, 이더, 솔라나, XRP까지 이런 코인을 잘 안 보시는 그냥 되게 불편한 이런 계좌. 그렇다고 너무 이제 잡거래소는 좀 그렇죠. 안 쓰는 계좌에 한 10년 이상 보유를 하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그래서 사실 드립니다. 라울 파리요. 이 친구를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영어가 좀 되시면 직접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Barry Silverteeth back 하면서 다음에 크립토 큰 베팅은 요약을 하면요. 이 친구가 비트코인에 2011년도에 꽂혔다. 그래서 채굴 회사, 투자하는 회사, 수탁하는 회사, 심지어 코인데스크 언론사까지 싹쓸이로 매수를 하고 회사도 차렸었죠. 최근에 가장 힘들었었던 2022년이 지옥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FTX, 테라루나 하면서요. DCG 그룹이 굉장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네시스라고 하는 자회사가 파산을 했죠. 이때 3Ac다, 제민이다 하면서 빚독촉 때문에 거의 살해 위협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 딸이 암으로 투병을 했었다. 이건 너무 힘들어서 그 얘기 꼭 지금 해야 되니?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재미있는 지금 비트코인을 2011년에 발견했는데 지금 이 친구가 완전히 꽂혀있는 코인 중 하나가 이 비탄스 타오라고 하는 코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탈중앙화된 AI 코인인데요. AI 레이어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AI의 어떤 그 인프라, 고속도로 까는 그런 레이어 1 프로젝트입니다. 중앙화된 AI와 싸운다. 그러니까 탈중앙화 AI 인프라 플랫폼이다. 비텐서가요. 굉장히 실은 이게 이해하기가 난해해요. 근데 어찌됐건 제가 최대한 아는 대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2011년도에 비트코인 처음 만났을 때 극도의 흥분을 했는데 그때의 희열이 지금은 타오다, 비텐서 타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I와 크립토가 만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인 주장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실제로 타오, 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산 건 아닌데요. 이 타오 관련해서 그 트러스트 신탁 상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AI 전 세계의 지능을 위한 레이어 1이다. 그리고 88개의 현재 서브넷이 존재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서브넷은 그냥 쉽게 레이어 2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어 2를 만들어서 이제 이제 그 AI 인프라를 까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전 세계에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문제들, 금융 문제, 어떤 그 국가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것도 많고,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관세 전쟁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돼? 한국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걸 질문을 다 받아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 밑에 있는 밑단에 있는 레이어 1 고속도로예요. 거기에서 지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이 비텐서 타오입니다. 좀 어렵죠. 어쨌든 누군가 좋은 답변을 하고 그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을 타오라고 하는 토큰으로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넷들이 이렇게 각자 열심히
생태계를 넓혀갈 수 있는 그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기존의 뭐 레이어 2 서브넷이랑 차이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더리움 레이어 2를 예로 들겠습니다. 폴리곤이랑 셀로랑 이뮤터블 X 다 레이어 2잖아요. 뭐 아비트럼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서로가 잘한다고 해서 상대방이랑 전혀 관련이 없죠. 근데 이 비텐서 타호에서의 서브넷은 누군가가 잘하면 이게 모두가 같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구조랍니다. 그 타워라고 하는 게 다 이걸 들고 이 모든 게 이 타워로 구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이 사람이 만든 건 아니에요. 그냥 많이 꽂혀 있는 투자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코인을 지금 시총으로 한번 쭉 나열을 한 거거든요. 니어 프로토콜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인터넷 컴퓨터 시총 큰 순입니다. 그 다음 비텐서 타오, 랜더, 뭐 패치 아이디입니까? 뭐 FET 티커로 쓰는 코인, 그 다음에 그래프, 뭐 버추얼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실은 그 니어 프로토콜, 인터넷 컴퓨터, 아카시 네트워크, 그 다음 랜더, 뭐 그래프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미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뭐 비텐서를 지금 사실 뭐 저도 현금이 이제 없고 굳이 여기서 더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식 차원에서 이런 것도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트론의 창립자 저스틴 선이 이더리움 안 판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는 지금 최근 가격이 많이 하락했잖아요. 보유 물량을 매도할 계획이 없다. 오히려 트론과 이 이더리움 개발자들 간의 협력을 강화해서 가격 회복을 모색할 것이다. 이더리움이 저평가되어 있어도 매도 계획은 없다. 정확한 보유량은 공개가 안 됐지만 대략 이더리움 66만 5천 개로 추산이 됩니다. 지금 이더리움 10개, 20개만 들고 있어도 대단한데 66만 5천 개 들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이더리움 평가액이 25억 달러에서 현재 10억 달러로 줄었다. 마이너스 60%를 맞은 겁니다. 대륙의 아들 저스틴 선이 이더리움 대차게 물려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은 트론과 이더리움 간의 생태계 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도 함께 밝혔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더리움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뭐 솔라나 기능 좋은 뭐 레이어 2도 많죠. 이더리움과 결국에는 호환이 되고 통해야 돼요. 고속도로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협력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요. 과거에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도 아니고 과거에 $10,000 상승 전략, $10,000면 현재 대략 뭐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더리움 재단에서 이더리움 팔던데 그거 좀 그만 좀 팔고 이더리움 레이어 2 프로토콜 뭐 과세 전략을 통해서 강세장을 유도해 봅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제가 저스틴 선을 뭐 오랫동안 봐온 결과 이 친구는 보통 인물은 아닙니다. 뒷단에 큰 중국계 따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더리움이 $10,000 갈 거라고 했는데 사실 뭐 저는 이것보다 더 봅니다. 물론 이제 지금 뭐 이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 100% 동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더리움이 본인이 샀던 가격의 마이너스 60%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나뉜다고 또 봐요. 진짜 믿음은 질문이 다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어떻게 하면 더 살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라고 해요. 이게 이제 긍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가짜 믿음을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욕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요. 굉장히 시니컬하세요. 그 다음에 항상 남 탓을 합니다. 굉장히 이거는 사실 뭐 투자에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저스틴 썬만 대차게 물렸을까요? 아니죠.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이더리움 자산을 팔았다 하던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캄이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 업체에서 니들 이더리움 손절했다며? 라고 추정 보도, 또 다른 말로 거짓 보도를 뿌려냈죠. 근데 지금 이더리움 자산 우리는 판 적 없다. 전격 부인을 하는 거예요. 아까 대륙의 아들이었으면 에릭 트럼프는 황제의 아들 아닙니까? 전 세계 지금 황제가 미스터 트럼프인데 이더리움 어떻게 됐다?
된통 물린 거잖아요. 된통 물려 있습니다. 2022년 5월 12일로 가보겠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이때 이제 5월 9일에 바로 그 며칠 전에 테라 루나가 저 세상에 간 그 직후입니다. 그때 어떤 이 기사가 떴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이 격변을 겪으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투자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처음에는 불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황소인데 2020년도에 비트코인을 막 그냥 사재끼면서 아주 큰 그 높은 그 소위 말하는 핫 인플루언서가 그때부터 됐잖아요. 근데 21년이 지나서 22년 사실 1년 내내요. 엄청난 욕과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니들 빚으로 샀다며?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청산당에 너 그 얼마 밑으로 가면 너 그냥 바로 가는 거야. 엄청난 욕과 조롱을 실은 온몸으로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이클 셀러죠. 대륙의 아들, 황제의 아들. 저는 마이클 셀러는 블랙록의 아들이라 하겠습니다. 블랙록에서 투자 엄청 제일 많이 했으니까. 이 친구들이 바닥을 몰랐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라는 질문인 거죠. 아니 뭐 대륙의 아들, 황제의 아들, 블랙록의 아들이면 바닥에 사야 되는데 근데 바닥을 알았다면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 70% 하면서 지금 이런 인격적인 모욕을 굳이 들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 분들을 자 이제 뭐 그래도 좀 오래 보면서 이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마디로 이들의 투자 이론, 수량이 깡패답니다. 수량이 깡패요. 어차피 비트코인 10억, 20억, 30억, 50억, 100억 가는데 이더리움 5천만 원, 1억 이상 갈 텐데 타이밍은 뭔 타이밍? 이게 이들의 생각이요. 사실 저도 똑같습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이더리움을 20만 원에 사냐, 30만 원에 사냐, 40만 원에 사냐, 재고 기다렸다 재고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이더리움 나중에 몇 천만 원 심지어 1억도 갈 텐데 얼마에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서 그냥 막 긁었습니다. 지금부터 이거는 이제 뭐 5년에서 그러니까 저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다음 사이클에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5년이나 한 10년 이내에 비트코인이 최소 10억은 넘어요. 많으면 20억, 30억도 가고요. 이더리움 5천만 원, 6천만 원 많으면 저는 1억도 간다라고 봅니다. 쏠라나요? 500만 원, 600만 원, 심지어 1000만 원까지도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히 비웃으실 수 있겠죠. 마음껏 비웃으면 됩니다. 비웃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도 비웃었으니까. 제가 2015년 12월 달에 뭐 비트코인 컨퍼런스 하면서 비트코인 지저스라고 하는 로저 벌을 초청합니다. 키노트 스피커로 어렵게 가서 정말 막 손이 발이 되도록 진짜 싹싹 빌면서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그때 뭐라고 했냐. 비트코인이 그때 크립토 윈터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저는 어렵다라고 느끼진 않습니다. 이때 비트코인 200달러, 300달러 했습니다. 근데 200달러가 곧 있으면 2만 달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배 간답니다. 비트코인이. 진짜 웃기고 있네. 저 정말 웃었어요. 제가 초청했죠. 근데 뭐 대놓고 얘기는 할 수는 없고 미친 거 아니야? 제가 속으로 진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또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무슨 광신도들 아니면 그 다단계 행사 같았어요. 다단계 행사. 막 그냥 막 그 다단계 그 파이팅 특유의 파이팅 있잖아요. 내가 초청을 하긴 했는데 내가 좀 잘못했나? 좀 심하네. 정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땐 믿음이 없었죠.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냥 삽니다. 바닥에 살려고 그렇게 노력 안 해요. 가짜 믿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랄한 비평가가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안 돼. 내가 해봤는데 야 그거는 뭐뭐 때문에 안 돼. 웃기지 마. 끝났어. 굉장히 날카로우시죠. 단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순도 100% 본인 믿음이셔야 돼요. 제가 지식은 드리지만 믿음은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것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마이클 세일러는 실은 20년 후 비트코인이 13밀리언 달러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략 그냥 뒤에 억 단위 쳐내면 현재 기준 180억 정도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정도면 우리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 아니면 손주가 있으신 분들 계시죠. 이제 뭐 점점 그 예전처럼 뭐 의대다 뭐 치대다 저기 뭐 스카이 보낸다, 제가 볼 때 이 공식이 뭐 인공지능 하나로 지금 다 와장창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 보거든요. 불확실한 미래죠. 어찌됐건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0.1개만 줘도 20년 후에 얼마입니까? 180억이었으니까 18억입니다. 자녀들 크는데 한 10년, 20년 걸리잖아요. 시집 장가 갈 때 18억 나쁘지 않겠죠. 0.2개 좀 부족합니까? 0.2개를 증여해 보겠습니다. 36억입니다. 웬만한 그래도 집은 사겠죠. 0.3개 그래도 부족하니 54억을 주면 됩니다. 0.4개다 72억이죠. 0.5개는 그래도 자녀에게 주고 싶다. 90억 되겠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한 개를 다 준다. 180억. 180억은 좀 버릇 나빠지지 않을까요? 0. 몇 개만 줘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단,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10년 이상 보유 가능하겠니? 라는 거예요. 아까 베리 실버트도 오를 때 그냥 팔고 떨어질 때 팔고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쪽으로 진출했지만 여기서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면 안 됩니다. 내 눈에 안 보이는 별도의 계좌를 트든지 아니면 뭐 누구 뭐 저기 뭐 코인 투자 안 하시는 분 계좌 터서 나 좀 잠깐 맡겨놓을게 하든지 별도의 눈에 안 보이는 계좌에 집어넣는 게 저는 여기서 핵심이라고 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두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지금 시드 머니가 좀 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장기 물량 얼마를 두냐, 이건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뭐 총 투자 금액의 10%, 뭐 어떤 사람은 20%. 이거는 그냥 10년간 안 볼 돈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 80에서 90%는 저 같은 경우도 연말 연초에 크게 오르면 시원하게 다 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가져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건 이제 제 계획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전 세계에 지금 잘 나가는 대기업들, 상장 기업들, 황제의 아들, 대륙의 아들, 블랙록의 아들들 힘든 거예요. 다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나만 힘든 게 아니라고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버티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소수로 선발되려면 이를 악물고 손을 뒤로 묶든지 그냥 버티면 이겨요. 아니면 그냥 안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머핏 이런 거 굳이 막 맨날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 되게 지루해 보이잖아요. 이 지루한 공부, 그리고 뭐 회사에 나가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쉽지 않잖아요. 이 지루한 공부하면서 일을 하시는 것 자체가요, 이게 평생 자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0.1개라도 보유를 하시면 어마어마합니다. 본인에게만 좋은 게 아니고요, 자식, 손주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말이죠. 가족분들과 이제 코인 가격 뭐 그러려니 하시고요. 니에 하시면서 가족분들과 여유롭고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